그래서 질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여기서부터 차례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개와 인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를 연출한 김희호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르고 붙이기에서 제희역을 맡은 장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에서 종우역을 맡은 황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의 박씨 아줌마 강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진된 인간 감독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하던 손녀였다 연출한 백민주입니다. 네, 안경 연출한 김경래입니다. 네, 우선 그 소진된 인간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진수 감독님,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애니메이션의 이런 매체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또 실험하고 있는 영상 작가고요. 소진된 인간을 제작하기 전부터 사실 막연하게 군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리서치를 하기도 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다루기에 너무 큰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큰 주제를 좀 함축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를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보게 된 영상 작업이 사무엘 베켓의 쿼드라는 작업인데, 거기서 이제 4명의 댄서들이 빙글빙글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는 그런 영상을 보고, 이 무용수들을 어떤 인형으로 바꿔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기존의 그 퍼펫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나 이런 애니메이터가 참여하거나 이런 걸 숨기는 과정이 많은데, 그런 걸 다 표현하면서 반복과 소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애니메이션 작업과 또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후반부로 갈수록 그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지는 소음이 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편집 가능하신데 그 등장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인형으로 바꾸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 영화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정해두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단순히 이 4명의 인형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안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부서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즉흥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즉흥적으로 뭐 손을 등장시켜서 이 군인 인형이 계속 그 안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영상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쿼드를 또 인형극으로 보니까 되게 느낌이 달랐는데요.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안경의 김경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네, 지금 한 6년째 계속 매일 새벽마다 치고 있어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연출할 수 있다라는 요소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경을 보면 사실 안경 그리고 이 라켓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로 그 인물들의 관계를 되게 흥미롭게 좀 엮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두 요소를 좀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또 이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영화 시작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고요. 제가 안경을 저희 장모님한테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 예전에 쓰던 안경을
또 예전에 좀 우연찮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가지고 계속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딱 그때 기회가 돼서 네, 찍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인물들이 되게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은 라켓을 핑계로 되게 전 애인을 보고 싶었는데 아닌 척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안경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뭐 이렇게 애정이 있어서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인물들의 좀 숨은 심리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네. 아, 네. 그냥 어쨌든 반복 변주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었던 연인들의 대화로 어떻게 하면 좀 재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좀 정보를 숨겨야겠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의 각자의 마음이 좀 다르거나 비슷하면 이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찾는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거기에 좀 포커싱을 두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되게 재밌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이어서 옆에 계신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했던 손녀였다의 백민주 감독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 할아버지랑 손녀의 관계를 그리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일단 어느 정도 경험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죽음을 한번 경험해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먼저 슬픔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뭘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한 6개월 지나서 어떤 책을 읽게 됐었는데 그 책에서 좀 위로도 때로는 좀 폭력과 압박이 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책을 읽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배우분들의 연기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연주랑 부모님 포함해서 좀 캐스팅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연주 배우 그 김세현 배우님은 처음에는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오셨을 때 너무 제가 생각하던 그대로에 생기셨어가지고 제가 좀 처음 볼 때 선하고 좀 그 말투에도 그 선함이 느껴지는 그런 배우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런 분이 오셔서 바로 같이 하자고 했었고요.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액팅을 하거나 이제 배우 대사를 칠 때 그 말투 속에서 조금은 부드럽고 선한 이런 착한 게 보인 그런 배우분들을 제가 선호해서 캐스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영화 자체도 되게 좀 부드러운 톤이 되게 잘 유지가 됐던 것 같고 보면서도 그 인물들의 감정이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르고 붙이기의 팀에도 이제 질문을 차례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상희 배우님 일단 그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나오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르고 집에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우선 작품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영화가 완성이 되면은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제 가족에 대한 이제 우리 가족이 봤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힘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누나나 아니면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엄마가 봤을 때 물론 저랑 엄마만 아는 어떤 지점이 있겠지만 엄마가 봤을 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그 재밌다는 의미가 좀 나갔어요. 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어요. 혹시 어머님이 영화 보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요, 사실 이 영화에서 참여를 되게 여러 방면, 항상 제 영화를 많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제작도 항상 해주시고.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연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오. 연기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해서 박씨 아주머니로 연기를 해주셔서 오늘 같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바로 박머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 이번이 처음 연기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럼? 아니요, 저는 처음이에요. 연기 자체 처음이세요? 저는 처음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너무 섣부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해보시니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올라올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추웠던 기억만 있어요. 너무 추웠던 기억만 있고 그리고 배우자님, 연기자님이나 감독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한 면으로는 우리 아들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된 영화였었고요. 뜻깊은 영화고요. 이 고마운 마음은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감독님들 존경합니다. 연기자님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다지심인 것 같아서 독립영화나 어떤 영화를 볼 때 이제는 진심이라는 거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영화였었어요. 네, 사실 영화 어떻게 보셨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미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되게 뜻깊은 작품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황재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님 중간에 보면 위에 역할인 엄마와 좀 로맨틱 씬이 있잖아요. 그 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씬은 딱히 어떤 리허설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감독님하고 이제 리딩을 한 2번 정도 진행하고 현장성 위주로 조금 갔는데 감독님이 또 아무래도 좀 규칙적인 것도 싫어하고 좀 돌발적인 거나 그 생활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좋아하시는 타입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약속된 플레이 말고 하면서 서서히 찾아가는 것들을 좀 택했었고 이게 사실상 뒤에 부분까지 손 가위로 이렇게 카드 자르는 것까지 그게 다 한 테이크로 계속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저희가 4테이크에서 5테이크 정도 간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또 워낙 또 이게 한 번 찍을 때마다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또 컨디션에 따라서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테이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적은 테이크에 정말 잘 씬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역시 배우분들 노련하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옆에 계신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상에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가만 보면 이 가족에서의 어떤 대피목, 좀 정신적 지주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은 역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인물의 심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황재필 배우랑 너무 오랜 동료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재필이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이렇게 대본 안에서의 이야기도 너무 좋았는데 재필이랑 그 효정 감독님과의 관계도 찍으면서 현장 안에서의 그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극 중에 엄마와 아들처럼. 그래서 저 둘이 이 영화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게
그냥 든든히 뒤를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역할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도 저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제이베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상황이 되게 밝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제이는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제이의 심정 같은 걸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사실 처음 감독님이 저한테 같이 이거 찍자고 하셨을 때 저희가 첫 작품을 같이 한 첫 작품이 제가 9살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제가 나이가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나이를 백상 나이를 8살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그때 당시 제가 11살에서 12살 사이였는데 조금 10살이었어요? 어쨌든 10살? 어쨌든 그쯤 어린 나이였는데 크게 차이 안 나는데요? 아니 근데 상당히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좀 최대한 나이가 어려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살 정도면은 그때 나이 정도면은 무슨 상황인지 상황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엄마나 아빠에 비해 조금 좀 더 해맑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서 그게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고요. 네, 10살 배우님이 하시는 8살 연기 너무 잘 봤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사람을 보세요. 네, 재밌게 잘 봤고요. 안경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전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크레딧 보니까 각본이 다른 분 이름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엔딩 씬이 뿌연 안경 너머로 보이면서 남자 주인공 이렇게 잠깐 이렇게 뒤돌아보고 손을 들고 가잖아요. 그걸 엔딩 씬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자전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그냥 하다 보니까 픽션이고요. 그 다음에 엔딩 씬을 이제 초점이 맞지 않는 시점으로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떠나간 것에 대한 것들을 보면 기억이 흐릿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의 시점샷이 가장 잘 어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엔딩 컷으로 잡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모든 영화 잘 다 보는데요. 자르고 붙이기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셨었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로케이션에 때문에 이제 생겨난 어떤 연기적인 어떤 연출이 좀 다른 씬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른 얘기지만 시나리오 작성할 당시 제가 혼자 자취를 하면서 뭐 고시원도 잠깐 지냈지만 그런 공간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영화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던 때 쓴 시나리오라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책임을 지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같이 고민하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주거를 하고 렌트비를 월세를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니 혼자서 그런 고민들을
풀어내야겠다고, 그리고 제가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책임을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좀 더 극적으로 공간이 고시원 혹은 그것부터 그런 협소한 공간으로 묘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했고요. 연기적 측면에서는 좀 제약들을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할 수 뭔가 생활 양식들이 더 작아지고 더 옹기종기 모여서 혹은 대화를 할 때도 더 소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이 공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대화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보다 좀 더 어떤 뭐 행동 양식들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소통하면서 찾아 나가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저기 맨 뒤에 검은색 다 있으십니다. 일단 작품 너무 다 잘 봤고요. 자르고 붙이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작품 중간중간 보면은 배우분들이 잠이 안 온다 이제 이런 대사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면에 보면은 공황 장애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도하신 그런 게 있으신지 연출에 대한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예, 처음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부터 제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부터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은 같이 지내면서 겪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것보다 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들이 저희 다 약간 불면증을 조금씩 앓고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온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을 다들 잘 못 자거든요. 저희 어머니 종종 저한테 뜬금없이 방에 들어와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잠 안 와서 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해를 이제 엄마는 왜 잠을 못 잘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불면증 비슷한 것을 왜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전까지 보호받았기 때문에 몰랐었던 어떤 책임들이 이제 좀 나이 먹고 이제 조금 세상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그 책임들을 나도 같이 갖고 있어서 이제 나도 조금 잠을 제대로 못 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이 다 연결돼서 마지막에 이야기적으로 이 책임이 결국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될 것인지 생각을 했을 때 뭐 제가 직접 진단을 받아서 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불면증의 형태가 어쩌면은 공황장애나 뭐 어떤 과호흡 증상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같이 또 낯선 데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제 황시필 배우랑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 그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는 어떤 순간을 묘사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여기 가운데에. 모든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백민주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 느꼈을 때는 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장례식이 끝나고는 어른들한테 계속 드라마를 들으니까 슬퍼졌다고 느꼈는데 다시 마지막에 다이어리를 보고는 행복해졌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는 할아버지한테 혼자 얘기하는데 그 대사를 안 들려주신 걸 일부러 열린 결말로 놔둬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초고에는 원래 대사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그 대사를 뺀 이유는 일단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어른들은 연주한테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네라라고 좀 거의 강요하듯이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연주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건네는 행위 자체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했고 사랑했음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네, 영화 모두 잘 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화인 소진된 인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솔직히 처음 보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 계속 나오는 내레이션과 그 애니메이션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또 제목과의 연관성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명확히 잘 보이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좀 더 뭐 명확하게 모든 걸 설정하고 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를 구상하면서 이제 스탑모션 퍼펫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아주 통제된 환경에서 이런 인형들 움직임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어떤 규칙들이 있고 또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애니메이터들이 하는 그런 상황과 군인이 살고 있는 통제된 환경이 정말 비슷하고 생각해서 이러한 테크닉을 먼저 사용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무엘 베케트의 쿼드라는 작품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 에세이 이 제목이 그 소진된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에서 이런 반복된 행위와 이런 게 공간을 소진하고 또 가능성을 소진하면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나레이션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요. 저도 이 댄서를 인형으로 바꾸면서 어떤 군인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 전체적인 걸 이런 퍼포먼스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참여하는 수행 이 모든 과정을 어떤 반복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하나의 그 퍼펫이 이렇게 다 부서져서 이렇게 손뭉치처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장명학 그 소설의 요한 시집에 나오는 부분이랑 닮았다고 생각해서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나오는 우화를 넣으면 어떤 다른 또 이야기의 층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레이션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 스탑모션 인형을 제작할 때 이제 관절이 철사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철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 드러내면서 어떤 그 소진된 인간이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걸 넘어서 좀 다른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GV를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요. 그 안경의 김경래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축구 보느라 늦게 주무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렇게 매번 제 네 번째 서독제에 초청됐는데 올 때마다 참 기쁜 기억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독제 기간 중에 오늘이 첫 상영이었는데 다들 좋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작업들이랑 같이 상영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추운 날 와주셔서 영화 같이 관람하고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같이 GV 참석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금 객석에 저랑 같이 이번 작품을 도와준 동료 배우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시원 고시원 일하는 이종성 배우 인사 좀.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르고 붙이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대한민국 8강 진출도 화이팅하세요. 네, 일단 영화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연기를 총 한 15년 정도 했는데 진짜 소독제하고는 유별나게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처음 본 게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하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장재희 배우도 그렇고 이상희 배우도 그렇고 그리고 김효준 감독 그리고 김효준 감독 어머니가 겨울마다 김치랑 깍두기를 싸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스페셜하신 분이어갖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박제에 왔다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효준 감독님이. 너무 좋잖아요, 축제잖아요. 오신 분들 전부 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기간 즐겁게 즐기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마루 배우님은 한 말씀. 마이크를 안 줘야 되니 난 주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뜬금포 박 여사가 서독제를 삼행시를 정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운을 띄워주세요. 서울 독립영화제라고 했다. 분명 감독님이. 독립영화제의 새로운 도전 서울 독립영화제. 제발 자르고 붙이기 하바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